2024년 1월 7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 추워서 내일이 더 조금 춥다고 하죠. 모레쯤이면 풀릴 것 같고 딱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은 그냥 쉬었는데 가끔 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사실은 필요하죠. 고향 양주 뭐 연쇄살인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향 양주 연속살인범 뭐라고 하든 연쇄살인범의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그냥 붙이는 거고 일산 서부서의 담당 형사팀장이 술을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어 갖고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교도 생활을 이 사람이 이자가 50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20년 이상을 교도 생활을 했다고 하고 교도소에서 소위 말하는 잡범 쩌리로 지나면서 일종의 잘 말 듣는 애완견 형태처럼 수동적인 어떤 인간으로 살아왔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얘가 얘기하는 뭔가 술 먹고 뭔가를 이렇게 여자한테 뭘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는 그렇고 그러면은 이들을 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종류의 출소 전과자 관리 이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건 이제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고 또 보호관찰소라든가 이런 재범 관리 측면에서 사실은 거의 뭐 손도 못 대고 있는 측면이라서 안타까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나 안 드린 게 이제 왜 이렇게 공개 수배가 늦었느냐. 즉 말하자면 이 범인은 12월 30일 날 경기도 고양시 다방에서 살인이 있었죠. 그 뒤에 바로 이제 신원이 특정됐어요. CCTV도 있었고, 뭐 지문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뭐 신원 특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사진들의 변명은 그거죠. 현금만 쓰고 걸어 다니고 추적하기 힘들었다. 그거는 이제 추적하기 힘든 부분인 거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재범 그러니까 이 추가 범행의 위험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어떤 연고도 없는 그리고 어떤 이 원한이나 이런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시비가 붙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다방에 와서 나이 많은 여성들을 일종의 추행 성범죄를 하면서 뭘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유사한 형태의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범죄 판단이 있었어야 된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이게 보통 이런 경우는 수사 팀장이나 아니면 형사과장 같은 애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강력계장이라든가 그 강력계장이 소위 이제 형사과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그걸 보호자 하는, 그리고 그것은 소위 프로파일러라든가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 갖고 수사에 참고하고 또 이제 추적에 참고하도록.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추적 과정에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됐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 갔더니 진짜 그 외곽에 허름한 다방에 혼자 하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 대상이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야 뻔한 부분인 거고,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살인이 일어났고 보니까 폭력이 있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면은 딱 봤는데 다른 것보다는 CCTV 있고 바로 특정이 됐어. 지문 나왔고 얼굴 딱 나왔고, 그 상황에서 얘가 이런 전과도 있고 오랫동안 그 교도소에 있었고, 그럼 이런 형태로,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연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 떠돌아 다니거나 아니면 이동하면 찾기가 쉽지 않겠다. 물론 찾을 수도 있겠지만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근처 연고지 가서 잠복을 하면 되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했지만은 만약에 잡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일자 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분명히 실혼을 특정한 공개 수배를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3일 연기를 합니다. 잠정 연기를. 왜 연기를 하느냐? 경기북부청이라든가 서부청 관련자들 얘기는 일단은 파주에 있다는 걸 알았다. 범인이. 아니, 파주에 있다는 걸 알았고 검거 가능성이 높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도망간 거고, 그러면은 도망갔다고 하면 이자가 비슷한 데에 가서 비슷한 형태의 범행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했죠? 그러니까 일산 서부서 관계자들 이런 거예요. 사실 2일날 찍힌 용의자 사진이 더 뚜렷해 갖고 실제로는 범행 당시에 찍힌 사진보다 2일날 CCTV로 찍힌 보니까 뚜렷해서 이거를 전단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멈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 공개하려고 했는데 잠깐 멈췄다는 거잖아요. 딴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3일 여기 파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파주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파주를 벗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 파주에 있더라도, 아니면 파주, 김포, 일산, 고양이 연결된 거고 비슷한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 다른 어떤 그런 업소에서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게 살인자가 도로 댕기는 거니까, 그럼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사진이 아니라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이 공개 수배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을 늦췄다는 거예요? 아니, 전단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아니, 요즘 전단을 뿌리는 게 500장, 600, 1000장이라 하더라도
어디다 어떻게 뿌립니까? 경찰서에 이렇게 붙여놓나요? 아니면 뭐 어디 고속터미널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나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경찰 애들이 도대체 옛날 사고방식만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이 이 일산경찰이라든가 경기부청 애들이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애들이 바보들인가? 좀 모자르네?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30일 날 범행을 했는데 바로 특정을 했어. CCTV 주변에 찾았고 특정했어. 근데 파주에 있는 것 같아갖고, 왜냐면 연고지가 거기 있던 어쨌든 이게 거기 있는 거라고도 웃기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하루 이틀. 그 생각, 하루 이틀이면, 우리나라가 하루 이틀이면 저 부산까지도 가고 제주도도 갑니다. 근데 그래서 공개 수배를 하려고 했는데 전단에 새로운 걸 넣기 위해서 인쇄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 공개 수배를 그렇게 합니까? 아니, 공개 수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그렇게도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사진 있으면 그 방송국이나 이런데, 아니, 요즘 같은데 인터넷이라는데 방송국이라는데 아니, 네이버나 다음이나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딱 올리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빠른 거는 네이버 다음보다 KBS 1 TV에, 아니 YTN 같은데 빵 해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거 한번 협조 요청하면 안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니라 더 좋은 사진을 뭐 인쇄 전단 뭐 이런,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범인이 파주에 있다는 걸 알았고 검거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신하고 자만했다는 거죠. 왜? 얘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그걸 근데 누가 판단을 합니까? 30일 날 범행을 하고 거기 있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판단한 경기 북부청 관련된 형사과장이나 강력 관련된 책임자는 징계를 해야 되고, 일산 서부서의 담당 팀장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좋아요. 얘가 금방 잡을 것 같아. 그래, 좋아. 그러니까 지금 잡는 게 중요하지 공개 수배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가서 잡을 것 같아. 그래, 잡으면 되지. 근데 못 잡았어. 조금 늘어질 것 같아.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진 파일 확보했어. 그럼 빨리 돌려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당연히 붙잡을 줄 알았는데 도망갔는데 그 동선 추적하느냐고 공개수를 못해. 아니죠. 동선 추적하는 건 니네들이 하는 거고 형사들이 하면 되고, 공개수배하는 거는 윗단위에서 공개수배하겠습니다라고 공문만 띄우거나 올리면 되잖아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과정적. 그러니까 얼굴 잘 나오는 사진을 넣기 위해서 이틀을 더 비웠다? 근데 그동안 얘는 이틀 뒤에 양주에서 사람 죽이고 또 다른 도둑질도 하고, 그때 도둑질하다가 혹시나 사람 있어서 또 죽였을 겁니다. 서울, 강릉, 태백, 별에 다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공개 수배를 일찍 했더라면 사실은 이 양주에서의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죠. 왜? 바로 공개 수배하면 뉴스 때리면 저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그럼 거의 금방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일산 서부서 놈들이라든가 경기 북부청 놈들은 이게 공개 수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잡히면은 그럼 공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사실 이재명이 정치 테러 당한 거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 지금 그 외에도 사건 사고 정치 일정 많습니다. 김대중 백주에 좋습니다. 김대중 탄생 100주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적어도 언론들이라고 하면은, 예? 최소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라고 하면은, 고향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인구 108만이 넘습니다.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범이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경찰 애들은 허부적거리고 있어. 엉뚱한 이상한 소리고 공개 수배 안 한 거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떠들고 다니고 지금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채널A 하나 뭐 어디 그 노컷뉴스인가요? 뭐 아니 채널A 하나 기껏해야 뭐 이런데 한두 방송 정도에서 이 어떤 미흡한 점, 잘못된 점, 저는 심각하게 일산 서부서 형사과장이나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이나 아니면 누구든 관련된 애들은 누구든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언론도 그 책임에 대해서 채널A 정도 얘기하지만 몇 언론은 그냥 아쉽다 정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돌아가신 유족들은 지금 크게 양주에서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이따위로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초기 수사선을 파악해서 이놈의 이 죽인 놈의 그 위험성을 통해서 그거 좋아, 그걸 못했다고 쳐. 그게 프로파일러라는 놈도 무능에 빠져갖고, 아니 프로파일러가 뭐 의미도 없죠. 그럼 뭐 일도 못하는 놈들 뭐 사실 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해고시켜 버리세요. 그 의미 없어요. 그런 새끼들 뭐 능력도 없는 것들 필요 없어. 형사들 다 뽑으세요. 형사들로 다 해도 돼. 근데 적어도 얘가, 이 범인이 파주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 되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교도소에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또 다방에서 그 혼자 있는 여성을 공격한 거 딱 봤을 때, 이거는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들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어 비슷한 사건들. 그럼 이런 거죠. 과거에 돌아다니면서 전과자 애가, 이런 종류 중증자가 혼자 있는 그 다방에, 나이 많은 뭐 다방이나 아니면 1인 술집 같은 데 많이 있죠. 술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이제 나이 많은 옛날에 그런 뭐 다방에 냈던 사람들이 호구지책으로 혼자 1인 해는 이런 데 많습니다. 이런 데만 노려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 뜯어내는 이런 경우는 이전에도 범죄 많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범죄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발생하고 검거 매뉴얼, 대응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런 범죄를 저지른 놈들에 대한 수사 방식과 수사 결과,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나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 강력 형사놈들이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놈들 있고, 뭐 어디 있어 서부 경찰서나 뭐 구청 이런 애들, 응?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지. 그래, 뭐 좋아. 그런데 도대체 얘가 비슷한 일을 저질 거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했나? 그러면 빠르게 공개 수배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 그런 매뉴얼도 없어? 아니, 있죠. 근데 어느 놈이 야, 안 돼. 야, 잡을 수 있잖아. 예? 잡을 수 있잖아. 추적하면 우리가 잡아야지. 야, 딴 놈들한테 매길 거야? 저는 100% 이 경기 북부청이나 일산 서부서 관련된 놈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개 수배를 그 사진이 좀 덜 나와갖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작 전달을 한다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2일날 찍힌 여기 사진이 뚜렷하잖아요. 그럼 2일날 오후라도 방송국에 빨리빨리 올렸으면은 이 범인이 5일날 양주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최소한 3일, 4일날이라도 공개 수배를 했으면 5일날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도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 제기했지만 아무도 이런 거에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냥 뭐 좀 실수한 거지 어떡합니까? 뭐 죽은 사람 운명이지 뭐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의 인권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이런 수사 방식에는 반성이라든가 책임도 묻지도 않고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 생각해 보시죠. 이거 지금 잡았으면 됐지 뭐 이런. 그런데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인천 서부서 강력 팀장부터 형사과장, 경기북부청 올라가려 맨놈 그 징계받고. 근데 징계도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강력하게 지금 이 따위의 그 수사에 대해서 심각하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재명 정치 테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주에서 물론 고향에서 일산에서 60대 그 혼자 그 술집 다방하는 여성, 술집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방하는 그 여성의 목숨과 인권도 중요합니다. 제발 좀 우리 언론들이 정신 좀 차리고 또 관련된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 좀 가지고 살자. 이런.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이놈 이런 놈들이 한두 아닐 텐데 교도소에 나와갖고 떠도는 놈들이 이런 재범 방지, 전과적 관리 이거 안 되나요? 참. 지금 올림픽대교 인근에서 한강에서 발견된 6일 날이죠. 어제 시신이 경기도 이천, 제가 고향인 거기 30대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5일 날 이천 집에서 나와갖고 아마 그 동서울 터미널 그걸로 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로 오는 직통이 있잖아요. 근데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조사가 됐는데 35분, 8시 5분쯤에 사람이 한강에 빠져갖고 움직이는 신고가 됐는데 이게 묘한 게 신원은 확인이 됐어요. 문제는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는데 타살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후드티라고 하죠. 후드티에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외투와 휴대전화 같은 가방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동하는 CCTV 상황을 봤을 때 한강공원 들어가기까지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쫓아가 보다 보면 근데 문제는 한강공원 들어간 다음에 그 현장에 들어든 사람이 안 보인다. 나오는 CCTV 들어가. 이걸 봐서 타살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흉기는 어떻게 가슴에 꽂혀 있느냐? 응? 훼손돼 있느냐? 그럼 뭐 이게 귀신이 고칼로 그러시냐? 아니면 반대로 자기 그 흉기로 자기를 찔렀다는 얘기냐? 찌르고 그 자살했다는 거냐? 근데 이게 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한강공원에 어떤 그 이 물속에 빠진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그러면 한강공원에 드나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자살을 일으킨 사람이 있느냐. 자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느냐. 특히 여성이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서 자살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흔하냐? 이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투신이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냥 뭐 이렇게 이건 되게 여성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CCTV 상에는 들어가고 나온 사람이 없어.
그 사람밖에 없어. 이런 고칼 노릇이 있나? 그러면은 한강공원의 다른 출입구에 관련된. 그것도 웃긴 거는 그런 거예요. 아니 굳이 거기에 어떤 만약에 어떤 나쁜 놈이 있어갖고 무엇이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칼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진짜 미스터리한 거거든요. 일단 부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칼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거를 자살이냐 아니면 이건 또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고 다른 진출 입구에 대한 거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살이면 다른 뭐 어떤 조짐이 있었다 이런 그 뭐 어떤 내용이라 이런 것들이 유선 아니라더라도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겠고, 요건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 이것저것 다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엘살바도르에서 범죄의 전쟁을 벌인답시고 이런 겁니다. 그냥 혐의만 있으면 다 잡아놓은 겁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살인 범죄가 70%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살인이라는 게 사람과의 접촉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야, 너네들 길거리 다니지 마. 꼼짝 마. 너 손만 들면 다 잡아넣어? 다 잡아넣었어요. 당연히 살인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경제는 어떻게 하죠? 뭐 인권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엘살바도르 중남미 같은 데는 워낙 범죄가 발생이 높으니까 이런 극약 처방을 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해도 좀 심했죠. 이게 그만큼 다른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하는 엘살바도르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글쎄요. 현대사회가 되면서 범죄가 줄어들 거라 그러지만 꼭 그럴 것 같지만 않습니다. 이게 경찰을 무한정 늘려도 의미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JTBC 사건반장에서 성범죄를 누명을 쓴 10대에 대한 CCTV가 나왔는데 이것도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 음란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애 하나를 공연 음란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른 CCTV상 말하자면 얘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충 수사를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대충 한 거죠. 지가 이렇게 보고 나서 대충 그냥 그러니까 지가 수사 실수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향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사건반장이 또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개판이든 말든, 제가 그래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들이 해고 지들이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블링링이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잠깐 얘기한 블링링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있었던 링 범죄입니다. 블링링. 요건 시간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죠. 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한 주 힘차게